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일부 실제 기출문제 변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일부로 찾아뵙는 철도왕입니다. 오늘도 한번 수업에 앞서서 짧게 명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인데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을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만약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 동화 같은 꿈을 봤잖아요. 현실로 만든 거예요. 디즈니랜드.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냥 삶에서 이걸 많이 경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강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채널을 이제 회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가 단톡방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기관사라는 아마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철도와 관련된 꿈? 네, 기장이 되고 싶다. 혹은 대통령을 운전하는 특등 기관사가 되고 싶다. 특등 기장이 되고 싶다. 최고 명이거든요, 이거. 처음 하셨죠, 이거. 근데 꿈꿀 수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정말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오늘 한번 도시철도 운전규칙 한번 열심히, 또 제가 잘하는 분야니까 같이 한번 텐션 업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 총칙 시험 문제 나오죠. 정의에서 나오죠. 철도 차량 운전규칙처럼. 그냥 뭐 1창 원래 안전법 같은 경우에 안관복이잖아요. 안관복. 안전관리체계 복리증진. 여기서는 운전 그리고 시설유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해서 안전운전. 운 아니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정도는 시험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보시면 다르죠? 여화열교가 아닙니다. 여화열교가 뭐죠?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주 얘기했습니다. 여객, 화물, 열차 교행인데 여기는 승하차, 편성, 입환, 승편입이네요. 시험에 나오겠죠. 하나가 바뀌어서. 그리고 궤노인인 건 똑같아요. 궤도와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상용과 본선 측선으로 나뉜다. 열차는 어떤 게 열차와 차량의 차이를 아시죠? 차량. 본선 운행을 위해서 번호를 받으면 열차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시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4번 차량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네요. 근데 공부하기 전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이잖아요. 철도 차량 운전규칙. 이거를 말하고 시작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안전법 있죠. 안전법은 전직렬이에요. 그래서 뭐 관제, 면허 같은 것도 시험에 나왔죠. 3장에서.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전직렬이니까 하는 겁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은요. 이건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이거 사담인데 사담입니다. 그 치카테츠가 지하철이고 그다음에 덴샤가 이제 철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는 다 지하철로 부르는데 코레일과 서교공은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서교공이 도시철도, 코레일이 철도 차량입니다. 철도 차량.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얘는 지상철, 지하철. 관련된 내용은 전자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지하철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가 아니라.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써져 있네요. 전궤전이라고 저는 외웠었어요. 전궤전.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그리고 운전 보안장치. 그때 얘기했던 ATS, ATC 포함해서. 근데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엄청. 폐신, 연선, 경, 정, 재, 운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폐신, 연, 경,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폐신, 연경, 김연경 선수가 패가 신입니다. 그래서 정제를 했어요. 정지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운전제, 전원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장치라고 하고요.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하나가 다르게 나오니까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라고. 회색, 그 다음에 신호, 그리고 선로 전장치, 경보 다 아실 거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회색은 한 구간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 차량 운전구칙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전차선로도 운전선로를 말하는데, 전차선로는 나중에 도시철도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R자형과 T자형이 나오는데,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이게 아마 R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보면 지하에 전차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조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하, 지상. 그래서 전차선로는 두 개 차이가 있다. 철도 차량과 도시철도가. 이거는 그냥 상식 및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운전사고는 사상자, 운전장애는 이런 건데, 안전법에서의 운전장애가 더 중요하죠. 교안, 이게 사고, 그리고 준사고, 그 다음에 그 운행장애의 차이점 236.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안전법 듣고 오셨으면. 그 다음에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SR 회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궤도를 이용해서 같이 가죠. 무인운전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계는 눈, 그 다음에 이제 직원교육인데, 도시철도 운영자도 그런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부 일부 면제할 수 있다. 한번 보고 가시고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보고 꼭 가시고,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고,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설명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진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거는 안 중요해서 넘어간다기보단 어, 그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와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시철도 연장 장단기 계획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60일 시험 문제 이런 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설 구간. 항상 철도는 늘어나요. 9호선도 서교공 구간이 있고 그다음 민자회사 구간이 있는데 이게 저기 하남까지 늘어나거든요. 곧 샘터공원역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런 연장됐을 때 60일 시험 운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럴 때는 60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4단계 연장 구간 60일. 그래서 이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요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선로 및 설계 보전. 그런 지정 속도 이하로 운전할 수 있게 보전해야 되고 매일 한 번 이상 선로 점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운전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경미한 개조는 제외한다. 경미한 개조, 그것도 안전법에는 있었죠. 이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제외한 상태로 경미하지 않은 내용들이 쭈루룩 있었는데 뭐 교량의 증가라든지 옹벽 증가, 주기의 증가 그런 것들이 안전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관지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도 한 번씩 보시고 전자선로 점검.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각 부분은 보면은 한 번 이상인데 전력 설비는 정하는 주기인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조를 보시면 신설 이술 개조 수리 근데 뭐 이런 게 보기로 나오지는 전혀 않고요.
본 적은 없어요. 예.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주 보셔서 그래도 이상하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신설비도 뭐 보존해야 된다. 근데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부분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통신설비 뭐 무전기 얘기하는 거죠. 뭐 운전 보안 장치, 뭐 DSD 같은 거 아니면은 차내 신호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차내 신호기. DSD는 나중에 나옵니다. 뭐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뭐 건축한 게 이런 것도 뭐 물건 두지 않는데 열차 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건축한 게 안에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잠깐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본 적은 없습니다. 검사의 상명, 뭐 상태 이시 이것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보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열차 등은 뭐 안전하게 보전, 제작 같은 것도 시험 운전을 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이나 주행거리, 뭐 절연 저항시험, 절연 내력시험 등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이런 거 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이걸 그냥 저내라고 외웠었어요. 저항 내력시험.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신상 안전장치장 업계, 그리고 종류, 성명, 상태, 일. 뭐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죠. 종류, 성명, 상태, 검사,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비상제동거리가 600m. 철도 차량 규칙에서도 비상제동거리가 있었죠. 몇 미터였죠, 여러분? 지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인데요.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에 사고 등이 발생 지점에서 200m 앞에서 정지 수신호 현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도시철도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보면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정지 수신호가 아니라 비상제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600m 뭐 균일하게 작용 제동장치 뭐 편성할 때는 뭐 기능 이런 것들 최근에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 어려웠던 건가요? 공부하기가 좀 뭔가 복잡하긴 하네요. 그래서 운전면허 등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편성 차량은 열차와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에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차량과 열차의 차이점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차량을 결합하거나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근데 결합 해체할 때는 잠깐 차량을 들여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이런 부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자가 무인운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관제실에서 실시간 감시 CCTV로 봐야 되고 지금 무인운전 하는 데가 신분당선이랑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이 그렇죠. 이분들 그리고 신림선도 그렇고 한 1량 정도 돼요. 완전 무인이에요. 그 다음에 간이 운전대에 승객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승객이 운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방 운전 모드 변경은 사전 승인.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그냥 이걸 하나를 보기를 줘버리면 되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열차 고장이나 화재가 났을 때, 선로 안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됐을 때,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보기에 나왔었어요.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계구역에서의 안전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뭔가 보기 공부할 때는 아 그렇지 마련해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기로 나왔을 땐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자주 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운전할 때는 통신에 이상 없으면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거장의 안전요원 이게 철도 차량 규칙에도 있었던 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꽤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차는 맨 앞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근데 자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추태무
추태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차 시각표. 이걸 다이아라고 하죠, 다이아. 일본어의 이 아로 됐더라. 네, 일본어의 네, 거기서 떼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아 그래프. 그 다음에 저희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었나요? 종등 목연이라고 배웠었죠. 열차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급,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연기 수송, 종등 목연. 그것처럼 종유, 도착지, 접속.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종등 목연은 꼭 외우셔야 된다. 이게 다 도시철도 운전 규칙인데 더 공부하기 깔끔하지 않나요?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죠. 엄청 자주. 자, 구별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니까요. 근데 좌측으로 할 때 직통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좌측으로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꼬이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진로를 달리할 수가 있는데, 반대편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공구. 바로 공사와 구원열차.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측선 있나요, 여러분? 측선 항상 나왔었는데, 측선 없죠. 측선 없는데, 이게 있어요. 단선 운전. 단선 운전이, 그때도 출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양방향이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을 결합하거나 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그리고 군내 운전을 하는 경우. 군내 운전은 기지 운전이 군내 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행, 이런 것들을 꼭꼭꼭꼭 외워두셔라. 그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도 제가 동운위 딴딴땡 해가지고 동력차의 위치, 그리고 운전 방향, 그리고 운전실 위치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공구제가 있었고, 어떤 건 측선이 있었고, 어떤 건 보조 기관차가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그걸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색.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앞부분보다 사실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자주 나와요.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폐색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운전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이제 구원열차, 공구, 공구 나오고, 하나열차 분할, 혹은 차선 바꾸기 지시에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3번 같은 경우에 그냥 설명을 하자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엄청 많아요. 구로 같은 경우에 선이 9개입니다. 9개. 그래가지고 이제 1, 2, 3, 4 제가 보넌 모멘트, 저는 지금 코레일 기관사가 아닙니다. 저는 철도밥을 이제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옛날에 했던 걸로 말씀드리자면 자, 1, 2, 3, 4인데 1호선이 이제 급행인데 급행에 이제 경부선이에요. 경부상선. 그래서 저기 가디에서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되냐? 구로 통해 가지고 신도림 가는 방향. 근데 이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선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구일역. 구일역은 근데 급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봉에서 구로 통해 가지고 신도림 가는 거.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코레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레일 운전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적응을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 패스 구간 꼭 이거 4개 외워두시고요. 이거 그냥 실무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석유공은 운전이 엄청 편합니다. 엄청. 지하 구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과 퇴행 운전이 있는데 추진 운전이나 퇴행 운전 해서 안 되는데 이제 예외상. 그래서 공구는 항상 있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험 운전 있나요? 시험 운전 있네요. 그 다음에 고장 이런 거 자주 나왔죠. 근데 이제 뭐 구내 운전, 차량 결합 해제,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근데 위에 있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추진 운전과 퇴행 운전. 근데 이 위에 운전 진로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 근데 도시철도 운전 규칙 어 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진출이 금지. 동시에 출발하거나
도착시켜서는 안 된다. 네, 뭐 그냥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적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정거장 외에 본선에서는 정지를 시키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음, 그래서 청량리 그때 얘기했었죠, 제가. 그리고 선로의 차단. 뭐 시험에 나올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직접 보기로 본다면 어려울 수 있다. 즉시 정지시켜야 된다.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이런 것도 자주 봐서 외워둬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제한 속도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제한 속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온다. 근데 도시철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런 것들에서 자주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철도안전법 3장 같은 거, 막 별표 같은 것들 그런 거 외우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 더 공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계 운전, 그리고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 이거가 보기로 나왔어요, 여러분. 기출, 실제 기출에서. 근데 이게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 지정 속도로 그 표시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와닿게 얘기하자면 진행이면 가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게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기로 해놓으면 뭐가 틀린 거지 이게? 보기로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문들을. 그리고 1, 2, 3번이 있는데 시계 운전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그 노면 전차. 눈이 무섭게 생겼네요. 노면 전차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노면 전차인데 이런 노면 전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자동차랑 같이 가죠, 이렇게. 그래서 위례 트램선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SR 회사가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 주의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들, 그러니까 엄청 자동차는 항상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제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 속도로 운전해라. 거리 유지해라.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앞서 통과하지 마라. 되게 당연한 말들 써놨는데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결합과 해체. 뭐 신호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신호에 따라서 하지, 신호에 따라서 안 하나? 그냥 뭐 한 번씩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건가요? 근데 위에 부분에선 분명히 나올 부분이 있긴 한데, 그리고 선로 전환기. 제가 예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어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그래서 정기적 혹은 기계적으로 잠금 장치 하는데, 사용한 후에는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되고, 정하여진 위치. 이거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정하여진 위치가 아니라 사용하고 난 그 자리에 둬야 된다라고 자주 나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제가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당연한 말들인 것 같아도 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기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선로 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접근할 때 동작하여야 된다. 자,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틀렸어요. 문제를. 예전에 틀렸어요. 선생님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만점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입교 시험을 다른 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틀렸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행자가 접근했을 때 동작한다는 말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조문을 보시는 거랑 시험장 가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모든 철도밥들을 다 먹고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자, 선로 전환기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로 전환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징 하면서 이게 선로 전환기고 이거를 정기적 혹은 기계적으로 이제 연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서 여기에 캔 같은 거 두거나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두거나 아니면 사람 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지하철이 뭐 몇십 톤, 몇백 톤인데 그걸 버티는 선로 전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져요. 근데 이거를 보행자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열차가 접근했을 때 작동해야지. 열차가 접근 안 하고 지금 저기 막 열차 멀리 있는데 사람들 횡단보도 지나는데 이게 돌아가 봐. 그러면 진짜 대형 사고 나잖아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말이라고. 이건 내가 근데 실물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런 인강을 찍게 된 이유 갑자기 딱 열폭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줘. 다른 인강 강사들은. 그래서 제가 1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속도, 열차의 특성, 선로 및 전차 선로의 구조 강도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고려해야지. 그리고 노면 전차 경우에도 뭐 고려해야지. 이런 것들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뒤에 게 문제가 나오죠. 이제 속도 제한. 제가 추태무 아까 했었죠, 앞에. 그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추태무. 근데 이거는 추태네요, 추태. 추태서. 속도는 추태서. 그래서 이제 속도 제한. 이런 경우엔 제한을 해야 된다. 자, 하나씩 볼게요. 서행할 때는 속도 제한해야 되고, 추진이랑 퇴행해야 되고, 차량 결합 해체, 그러니까 입회할 때도 해야 되고, 잠금되지 않은 선로 전환기,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를 약간 임시로 지나갈 때도 해야 되고, 대용 폐색 방식, 상용 폐색 방식과 대용 폐색 방식 해가지고 저희 초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다 배웠죠. 자연차통, 그 다음에 지도 통신식 이런 거 다 있었죠. 자동 폐색 신호기 정지 신호,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다 임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차내 신호 0, 0이면 정지해야지. 근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운전속도 제한해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뭐 감주경인데 감속이 그냥 65고 주의가 45, 경계가 25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감속 주의, 정지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이러면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감주경 외우세요. 아, 감주경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냥 감주경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경아,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감주경, 감속주의 경계.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차내 신호도 0신호다. 차내 신호 정지 신호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속도 제한.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 이제 차량의 유침, 차량의 구름 방지. 어,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자, 갑자기 철도 안전법 1장이 생각나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저의 수강생 분들이십니다. 전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명문대 나왔어요, 사실. 서울에 있는. 그리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다 예전에 다녀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1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철도 사고, 준사고, 그리고 운행장애 있죠? 운행장애 236. 236 뭐예요, 여러분? 지금 딱 답변하셔야 돼요. 고속은 20분, 전동 30분, 화물 60분, 그 다음에 승인되지 않은 정거장 통과, 이런 것들이 운행장애잖아요. 이렇게 연관 지어서 기억하시면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농무대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코레일 설계공 원하시는 거 다 한 번에 붙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 선로를 구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준사고예요. 그래서 준사고에 뭐 차류 내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 중인 구간으로 지나가거나 정지 신호를 지나가거나 혹은 뭐 구름을 방지를 체결 안 해서 뭐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로 역과 역 사이로 뭐 들어갔거나 그런 준사고 같은 것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보러 가신 입장이시잖아요. 그리고 80점 정도가 커트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철도 사고가 있는데 이거는 교 안으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충탈 화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장 꼭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구르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주차제동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배울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전기동차 부정 기능에서 할 건데 주차 제동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지하철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 안 해서 천안역 이런 데서 불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역 그러니까 기지 자체가 굴곡 그러니까 그걸 구배라 그러거든요. 구배가 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코레일은. 그래가지고 주차 이동을 체결 안 하면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 무인 운전의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혼나게 되겠죠. 준사고니까. 그래가지고 동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어, 도시철도 운전규칙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속도 제한 중요하죠.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틀렸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틀렸어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운전과 태행운전 할 수 있는 경우 공구 항상 있다 했죠. 없는 애들도 있다 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험에 앞두신 분들은 꼭 그분을 차이점을 외워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 진로 같은 경우도 꼭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윗부분에 있는 무인운전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가운 친구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누구세요가 나와버리게 된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안 나와요. 이런 거 자주 안 나와요. 매일 한 번 순회 점검 이런 거 잘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자주 보셔서 눈에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60일 이런 거 60일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좀 나왔던 편이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용어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요거 보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한 복원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일부 실제 기출문제 변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공부하고 나서 풀고 일단 답부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 최고의 상태로 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뭔가 언젠가는 내가 많이 있다 보면 준비가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저랑 강의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입교 시험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사실 보기보다 공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해야 돼요. 네, 1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뭐죠, 여러분? 네, 정답은 이제 B번이죠. 이제 용어 정의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한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네, 기출 보건이라고 했습니다. 어,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화열교였죠. 그 철도 안전법이랑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A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서는 여화열교가 아니라 좀 달라졌었다. 그리고 이제 B번 같은 경우에 천천히 읽다 보면 이제 다 정답이 나오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전궤전이라고 외우라고 했었고 전동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이제 D번에 600m죠. 숫자에 관한 건 한 번쯤 보면 좋다고 했고 근데 숫자라고 해서 꼭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복출 5번이다. 그리고 60의 시험 문제 이런 날짜는 보면 좋지만 꼭 날짜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순회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오픈 채팅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주변에도 강의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인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이제 B번인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무인운전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읽어보면 아니 이게 당연한 말 아니야?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근데 지금 B번 다 틀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오답 지금 다 틀렸을 거예요. 보입니다, 눈에. 철도왕은. 자, 왜냐면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자동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글자를 한 글자 바꾼 거예요. 원래는 수동 운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시험장 가면 되게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입교 시험이 지엽적이다.
그다음에 입교 시험에서 그래서 떨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멀리 있는 입교 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7 번. 멈추고 한번 풀어 보세요. 정답은요? 네, 정답이 이제 B번이고요. 이것도 되게 엄청 어렵게 나왔죠? 네. 자, 제가 여기에 적어 놨는데 철차랑 도철 저는 만점을 아예 받았어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동력차 운전 위치, 운전실 운전 위치, 그다음에 운전 방향, 뭐 퇴행을 해서 되는 경우,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뭔 말인지 아시죠? 철차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나중에도 이제 할 거지만 한번 본인도 한번 정리를 싹 해 보면서 하셔야 이제 되고요. 왜냐면 3 장이랑 5장 별표는 그건 아예 답이 없어요. 3 장, 5장 별표 뭔지 아시죠? 혈도안전법. 자, 3장 별표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3장 별표 같은 경우에는 막 수축기 혈압 뭐 180, 110 그다음에 뭐 흉부 질환 그래 가지고 뭐 뇌 뭐 신경증 뭐 19세 미만 또 5 장에서는 화고인 해 가지고 뭐 화학 그다음에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에서 이제 별표 나오고 막 240 시간, 440 시간 실무 시간 그다음에 또 1 종에서 2종 딸 때 뭐 제외되는 과목들 이런 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진짜 답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모토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잘 공부해 가지고 한 번에 통과자예요. 저는 그냥 제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다 퇴사를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에 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공부했어요, 평균. 나머지는 그냥 놀고. 어 여러분 저희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랑 도철은 꼭 만점 받는다 생각해야 된다. 잔소리 끝. 자 9 번. 멈추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이제 D번이죠. 자 무인 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어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공구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험, 세 번째가 이제 고장, 네 번째가 측선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따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운전 진로를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방향을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퇴행 같은 경우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퇴행이 뒤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사열차, 구원열차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갈 수 있다. 근데 무인 운전을 여러분 뒤로 갈까요? 이렇게 한번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왕의 저희 방향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고 다음 문제도 한번 멈추고 풀어 보시고요. 정답은요? 이 부분을 아마 되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정답은 D번인데 제가 여기 적어 놨죠, 여러분. 자, 결국 이게 폐색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실무 얘기까지 하면서. 폐색에서는 이제 둘 이상의 열차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A, B,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열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D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두 개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을까요? D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앞번에서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우리가 그 이해 그러니까 암기도 해야 되지만 시험을 위해서 이해를 일단 한번 하고 어려운 문제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면 쪼금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다 수강생 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뛰어나신 저희 수강생 분들께서는 입교 시험에선 절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7번 멈추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정답은요? 정답은 이제 D번이고요. 보조기관차가 가끔 몇 개 나왔죠. 그래서 철차에 동력자 운전 위치에 그 보조기관차 하는 경우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D번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멈추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정답은요? 자 정답은 이제 A번인데 이거 엄청 어렵게 제가 이제 실제 나왔던 문제고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자 이게 A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한글말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서행 신호가 통과한 후에 정상 시도 운전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근데 조문에는 서행 해제 신호 통과한 다음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원래 서행 예고, 서행 신호, 서행 해제 신호 통과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능에 가면 이제 지하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행 해제 통과하고 바로인데 이제 지상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행 해제 통과하고 200 미터 후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A번이 답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갑자기 B번이랑 C번이랑 D번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C번을 보면 "서행 신호가 있은 후에는 지정 속도 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C번을 골랐었고, 왜냐면 저는 C번이 제한 속도라고 생각했어요, 지정 속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조문을 보면서도 그래도 한 5 회독, 6 회독은 해야 된다. 왜냐면 입교 기간 한 2달 정도인데 제 강의 들으면서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복습을 표로 만들면서 하면서 한 3-4 회독 하면 저는 2 시간 정도여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서행 해제 신호다. 잔소리가 조금 있었던 도시철도 운전교칙 일부였네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노력하신 것들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이랑 그리고 카페 꼭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영상 많이 홍보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공부하는 환경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